네, 안녕하세요. 7일 만에 끝내는 간호사 국가고시 모의고사 지역사회 간호학입니다. 자,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좀 헷갈린다 하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데이부터 시작할게요. 자, 원데이 우리 36번 봐주시고요. 36번은 1차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인 농특법을 제정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1980년도에 농특법이 제정되고 1981년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됐죠. 이거에 영향을 끼친 거 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번에 알마타 선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마타는 1978년에 구소련 알마타의 지역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뭘 얘기했냐. 우리 그 의료 상황을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의료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건강을 주자. 그래서 차별받고 있는 어떤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의료 그리고 포괄적인 치료, 예방, 재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을 하겠다. 예, 이게 이제 알마타 선언에서 나온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영향으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거 소외된 사람에게 다 해주겠다. 얼마나 기본적인데 식수 공급, 영양 공급, 예방 접종, 흔한 만연된 질병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 예, 풍토병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를 설치했는데 어디다 설치했어요? 상간오지, 의료 취약 지역. 의사가 없는 이런 데다가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알마타 선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마타 선언에 영향을 준 게 있죠. 이게 바로 캐나다의 라론드라는 사람, 라론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이건 뭐냐? 예, 같이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죠. 1970년도에 막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막 약이 개발되고 했는데 그거 너무 좋아. 그런데 그에 따른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미리미리 예방하자. 치료 중심에 대한 어떤 반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개인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건강 증진, 치료보다 일단 건강 증진을 시키자라고 라론드 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게 또 뭐가 있다? 여기서 제1차 건강 증진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오타와에서. 예, 이렇게까지 보시면 그래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라론드 보고서가 여기에 있는 거고 건강 증진에 대한 거 그리고 오타와 선언 또한 라론드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 증진 종합 대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교토의정서는 뭘까요? 이건 환경 쪽에서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 되는 게 CO2예요. 그래서 CO2 배출을 좀 줄이자라고 한 게 교토의정서가 있고요. 몬트리올 의정서 또한 환경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 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CFC, 그러니까 그 오존층의 주 파괴 원인인 염화불화탄소를 쓰지 말자라고 한 게 몬트리올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에 답 4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7번입니다. 자, 37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 역과 치명률을 구해라 하는데 나 공식 안 외웠는데요? 어떡합니까? 자, 공식을 외워도 이게 좀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기본적으로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병원역을 구할 것인가? 이해를 먼저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외부에서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요. 침입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침입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막 질병이 생기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침입한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고 어떤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야 돼. 그 상태가 감염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감염되면 끝이냐? 다 환자냐? 아니다.
감염이 됐는데 그게 이제 감염된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어떤 현성 질병을 일으켜야 돼요. 그 증상을 나타내야 돼. 그래야 발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만 당한 상태다.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다 이러면 건강보균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건강보균자였는데 감염을 일으켰어. 해로운 물질을 만들었어. 이러면 이 상태는 불현성 감염자 이렇게 불릴 수 있고요. 불현성 상태였는데 현성 질병이 생겼어. 증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여기는 현성 감염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병원체가 침입했는데 감염이 일어났다. 이 힘, 침입했는데 감염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게 감염력이 됩니다.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얼마나 잘 감염을 시키냐. 그럼 감염이 됐어. 그 다음에 발병하는 능력. 이게 바로 병원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력 구하래요. 그럼 단순 암기가 들어가면 감염자 수 분의 발병자 수, 감염자 수 분의 발병자 수 이렇게 달달 외워야 되지만 감염이 됐는데 그중에서 몇 명한테 진짜 증상이 나타났니? 네, 감염자 수 중에서 발병, 이게 바로 병원력이다. 병원력? 그러면 감염자 수 몇 명이에요? 200명이죠. 이 중에서 몇 명이 발병했니? 현성 감염이 몇 명이 됐니? 100 곱하기 100. 50. 병원력은 50이 나오는 거죠. 병원력은. 그러면 치명률은요? 치명률. 몇 명이 사망했니?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치명률은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의 수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니? 그래서 질병을 가진 사람, 현성 감염자 수 100명 중에 몇 명이 사망했니? 10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은 10. 네, 그래서 답은 50%와 10% 각각 해주시면 되겠죠. 네, 병원력. 감염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진짜 현성 감염이 되었니? 발병했니? 이게 병원력이다. 치명률은 여기 발병한 사람 중에서 현성 감염자 수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니? 뭐 이렇게 나오면 치명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